허병섭 선배님의 스스로 말하게 하라 책을 보면 그 먹물근성을 견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참 눈물나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먹물근성을 그렇게 견지하시려고 하면서도 정말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이 주민문화와 민중교육은 민중극에 관한 연구를 하신 것을 토대로 그 시사점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문화교육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지금 이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게 하라 책에는 지식인의 먹물근성을 견지하고자 하는 허병섭의 고된 성찰이 묻어납니다. 허병섭은 민중극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민중 언어의 성격을 밝히고자 했으며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 가치관과 신학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도 기독교의 먹물근성, 즉 종교적 선언이나 교리적 독선을 비판합니다. 결국 민중의 언어는 민중의 삶이며 생명이기에 교회를 놀이판으로 개방하고 민중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민중문화운동을 연구하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 민중을 생각하는 그는 천상조직가요, 민중교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식인은 지식인이신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서 1975년부터 탈춤 집단을 뒤쫓아 다니면서 배우고 또 성서 이해를 도우면서 기독청년의 문화운동을 접했고요. 1970년대 말에는 한국의 민속국 언어를 공부했고 또 이걸 계속해서 이 학자의 집요함으로 이 연구를 해오셔가지고 정말 지식인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랬으나 열린 결말로 이 글을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배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감도 안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까리하게 만드시고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사르트르가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지식인의 임무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식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사는 일이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급진주의를 통해 지식인 자신의 모순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지식인은 이처럼 그 자신이 지닌 모순 자체를 통해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밝혔듯이 허병섭은 지식인인 조직가와 또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몸으로 다했고 그 산물은 스스로 말하게 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민중국에 관한 연구는 문화활동으로 민중이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따라서 민중교육가로서 허병섭이 연구한 민중국 연구에서 배움과 고민, 대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느덧 그 비주체적인 관람자 또 소비자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연구할 당시 우리 고유의 민중문화를 복원하고자 하는 기독교 운동권 빈민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선배님들은 예전에 주민들과 함께 뒹굴며 놀며 대동놀이하고 이랬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과 놀이와 싸움과 이념이 한 몸뚱이인 민중문화는 문화활동 자체가 운동성을 가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문화활동에서 관람자로 밀려났습니다. 고유 민중문화가 관객과 배우가 구분되지 않는 집단 문화활동이었다면 이제는 관객으로만 머물게 된 것입니다. 마을 주민과 함께 준비하고 놀던 놀이판은 사라지고 개개인이 티켓을 사서 특정 공간으로 가서 문화를 즐깁니다. 심지어 여행도 연예인이 대신 가지고요. 맛난 음식도 대신 먹어줍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문화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활동은 미디어나 휴대폰 등 온라인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문화는 곧 소비가 되었고 철저히 비주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촛불 집회나 각종 집회만 가더라도 이제는 이제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서 민중가수의 공연만 관람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병섭의 연구를 보며 후배 조직가로서 민중문화에 관심을 두지 않은 데 대한 반성과 함께 우리의 고유한 민중문화 활동을 복원해야겠다는 큰 숙제를 안았습니다. 관객에서 주연으로 자리바꿈함으로써 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의 경험이 주민의식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주입한 이념이 아니라 스스로 이념을 밝히는 작업이죠. 스스로 말하는 방식으로서 문화활동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나 간우제가 지역사회에서 간간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고 최근 마을 공동체 운동이 광주도로 확산되어 오면서 다양한 문화활동이 전개되는 점을 볼 때 문화활동을 중요한 활동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듯하긴 합니다. 그러나 조직가로서의 고민은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하는 힘으로 즉 우리 공동체를 넘는 타자 공동체에 대한 실천 윤리를 확대될 것이며 감성적 만족을 넘어 투쟁의 힘으로 모아질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허병석 선배님이 쓰신 이 글을 통해서 이제 주민문화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훈련과 트레이너로서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주민문화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주민들을 보면 주민은 노래방을 좋아합니다. 개중 이제 트로트 가수도 수준이 꼭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 현장에서 주민은 또 민중가요를 부릅니다. 잘 몰랐던 민중가요에 진짜 민자도 몰랐던 주민들이 어느덧 투쟁 현장에서 민중가요를 같이 부르시는데요. 투쟁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열찬 목소리에 힘이 생깁니다. 낯선 가사도 어느새 익숙해지고 결연해집니다. 탈춤이나 역할극, 민중극과는 다른 형태의 문화활동이지만 주민은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며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유전자가 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함께 즐기는 가운데 동질감을 느끼며 일체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호 교육 현장에서는 문화교육이 드뭅니다. 코넷 교육 현장에서는 기타 치며 노래로 교육을 열거나 대표적인 분이 교육 받아오신 분 아니에요? 최종로 대표님이시대요. 네, 노래로 교육을 열거나 혹은 수료식 때 훈련생이 스스로 준비한 개사 노래나 연극 등을 올리는 정도입니다. 좀 빈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화교육이 시호 교육 현장에서 뒷방 노예 신세가 된 듯합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말하는 교육을 연구하고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말하는 교육을 연구하고 해야 된다고 노력해 왔으면서 실제로 스스로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문화활동에 대한 교육들을 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교육이야말로 스스로의 몸짓과 노래, 말로 삶을 풀어내고 이웃과 함께 세상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훈련 방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고민합니다. 문화활동 안에서 주민이 움직이는 힘, 즉 운동성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공동작업을 통해서 주민 당사자가 스스로 소망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트레이너로서 나는 어떤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사실상 저희 코넷 트레이너들이 27명이 있는데요. 이 문화활동 자체를 즐기고 이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좀 되게 칙칙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이제 저희부터 이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문화교육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 뭔가 즐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제 그런 게 있는지 그래서 상상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할 여러 여건 가운데서 스스로 놀이판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놀이판을 만들 생각조차 없는 상황에 놓인 무기력한 주민들을 어떻게 놀이판으로 안내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여튼 문화교육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문화가 자본주의 문화에서 어떤 아까 이제 문노원 박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생명의 문화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인 만족도 좀 중요한데 우리 공동체로만의 정서적 만족이나 혹은 이제 돈을 지불하면서 소비적인 만족 이런 것들 넘어서는 서로를 살리는 정서적으로 깨어나는 이런 문화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병섭이 연구한 의미를 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주민문화 활동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건데요.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이나 기타 동아리, 밴드, 동네 축제 등 강습을 받고 난 뒤 자연스레 동아리가 결성되고 지역사회 축제 곳곳에서 연주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행복과 보람은 있지만 문화활동이 정서적 만족에서 그칠 뿐이라면 굳이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발전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병섭 세미나를 통해 스스로 말하는 주민문화 교육은 주민의 전형성과 상황적
진실성, 또 집단적인 신명성, 현장적 운동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이제 연구하면서 개념 정리를 하였습니다. 문화활동으로 주민은 충만한 하늘로 하나 되고 마음을 모아내어 행동하기 위한 결단을 합니다. 그 과정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민문화 교육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과 만나는 현장은 어디인가? 우리가 주민의 삶에 처지가 녹아있는 모든 곳이 이제 현장일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 필요한 그곳에서 우리가 문화교육이 오히려 절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적 각성은 드러나는 행동을 규정합니다. 움직이도록 하는 판단을 도울 수는 있으나 개인의 정서적 문제, 관계 갈등, 삶의 이해와 부딪히며 영향력을 떨어뜨리고 뒤돌아서게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든든했던 동지들을 홀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적인 각성은 마음을 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다, 기쁘다, 슬프다, 안쓰럽다 등이 공감을 통해서 묵혀뒀던 감성을 깨우고 이 감정의 원천을 아는 것이 정서적인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무너뜨리고 분해하고자 하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아는 것, 문화활동에 그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이성은 직감이 먼저 판단한 것을 나중에 반추할 때만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숨죽이고 있는 직감을 살려내야 합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이성으로 직감의 힘을 조절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골을 파고 세련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 채택되지 않는 상실의 경험을 말합니다. 직감을 옳다 그르다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직감에 귀 기울이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해석하면 결단의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화되고 소외된 비주체적 주민문화를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허병섭의 연구처럼 우리 고유의 문화활동은 정서적 만족에서 정서적 각성으로, 정서적인 각성에서 행동으로 이끄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스스로 좀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고요.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놀았으면 좋겠고요. 놀면서 조롱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행동하고 단칸방 안에 갇힌 주민을 불러내고 나눠 먹고 함께 놀고 즐기는 주민 문화를 만들고 주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부터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동권들 참 못 즐깁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